강영우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부산에 계신 이소희 신승진 사장님이십니다. 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올라오니까 어김없이 또 떨리네요. 제가 오늘 무대가 어찌 보면 백상호 강의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데 그게 또 모닝스쿨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잠들 잘 주무셨나요? 네. 저는 좀 떨렸는데 잠은 잘 잤는데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연습을 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다른 강의에서는 와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니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4시 반이면 이미 일어나 계신 시간일 것 같아서 주름을 잡을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이렇게 짓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영관 사장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조금 오글거리긴 했지만 저의 간절함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1년 반이라는 전업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함께 해온 길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저는 잘하려고 노력은 안 할 거예요. 잘하기보다 사장님들과 한 분 한 분이랑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제가 좀 진정성 있게 오늘 특히 또 모닝스쿨이다 보니까 가감 없이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터 강영우입니다. 네, 이렇게 제 이름을 수식해주는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수식해주는 문구가 생기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터일 수 있고 그전에는 수트 사업가, 그전에는 뭐 인사팀, 저를 수식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수식어는 수식어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택을 재인식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만 가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저는 여기에 있겠죠. 근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삶에서 삶이라는 이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전으로 산다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네트워커로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삶이라는 단 한 번뿐인 경기를 약간 관중석 또는 후보로서 삶을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계신 사장님들은 다 이 자기결정권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결정권을 꼭 가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제가 처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사장님들 표정이 너무 온화해서 감사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저랑 눈이 마주치면 진지하시겠지만 한 번씩 웃어주시면 저의 긴장도 누그러뜨려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어서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74년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74년생? 네, 전 86년생이고요. 74년은 제가 죽기까지 남은 날짜예요. 네. 이거를 뜻한다는 거는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라는 어떤 용어가 있죠. 죽음을 생각하다 내 삶을 사랑하라. 이거는 다 죽음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아침에 무슨 소리지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좀 버릇이 있어요. 5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거 5살 때 좀 특이하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5살짜리 강영이 엄마 아빠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울어요. 엄청. 아직도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울면서 엄마 그럼 죽으면 내가 죽고 엄마 아빠가 다 죽으면 TV 끄듯이 그냥 전원 버튼이 꺼지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삶을 계속 재인식하게 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살게 해주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꾸중을 들어요. 장난하냐? 너 뭐하냐? 이걸 왜 하냐? 이러면서 친구들, 오히려 심지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꾸중을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탄식을 듣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거래.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하는 한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 시선보다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 한 번이라는 그 죽음의 유한성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는 계속 찾아왔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젊으신 사장님들 제 인스타그램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제 마이스토리를 간단하게 또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이 전제는 제가 중요한 것을 올바르게 바로 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약간 철학적이죠, 나이치고는. 네, 이런 생각들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군대 가서도 어떤 100권 읽기 이런 걸 도전해서 스스로 성취도 해보면서, 남자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신 지 좀 오래되신 사장님들도 있겠지만, 제대할 때 누구나 남자들이 꿈꾸는 나 진짜 멋지게 살 거야. 이 군대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훨씬 가치 있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대를 했고, 제대하고 나와서 저는 제가 원하는 걸 계속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저는 약간 지금 사진에서도 허세가 좀 가득하죠. 어린 나이부터 되게 멋을 좀 중시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행인 건 제가 추구했던 멋이 어떤 소주잔보다는 커피잔에 더 멋있었고,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 그리고 어떤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보다는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단지 더 멋있었어요. 뭔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저는 그게 멋있어서 추구하고 따라했을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멋을 추구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아빠가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걸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돼요. 많이 간 거죠, 생각이. 굳이 결혼도 안 하고 아직 결혼 생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그냥 돌아오지 않고 뉴욕에 들려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으면서 기념을 하게 돼요.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혼자 저의 젊은 날을 기록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덕분에인지 몰라도 돌아오자마자 다음 달에 저는 우리 다 알죠? 폴로 브랜드 폴로 랄프 로렌 코리아 인사팀에 입사를 하게 돼요. 졸업을 하기 전에 좀 입사가 빨리 돼서 친구들은 너무 부러워했고, 제가 돌이켜봐도 저한테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팀장님을 만나고 좋은 부서원들을 만나서 저는 지금까지도 랄프로렌 회식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인데, 이때 당시 만났던 팀장님을 저는 정말 존경하는 저희 멘토님이세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행복했으면 사실 아직도 여기 있어야지 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너무 존경하고 그분의 스킬, 어떤 업무적인 스킬은 제가 정말 아직도 그분을 뛰어넘는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되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됐던 게, 그분의 스킬은 제가 너무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었지만 그분의 삶을 제가 동경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딱 그려져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을, 팀장님의 삶을 살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게 된 게, 마주하게 된 게 사회 구조였어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데, 저는 인사팀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어떤 스펙과 이런 과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데 전부 연세대 경희대인 거예요. 저만 특이하게 인천에 있는 학교 체육과 출신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경희대, 네, 연세대 출신인 걸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 지연 뭐 이런 걸로 이제 선배가 입사에 있으니까 땡겨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 가장 특이하고 좀 놀라웠던 충격적인 사건이,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대한 별로 니즈가 없어요. 저는 너무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냥 해요, 일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잠실과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인천에서 다녔는데 저만 되게 떨어진 느낌이었죠. 더 파고 들어갔더니 그분들은 그냥 엄마 아빠가 집을 결혼하면서 10억짜리 집을 해줘요. 명확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내가 더 잘 살지라는 고민하다가 제 주변이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 주변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을 계속 찾기 시작해요. 그때 찾았던 사람이 저의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이 무역업과 유통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나도 그럼 저렇게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와서 자본금 한 500만 원으로 이 넥타이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넥타이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 사진도 제가 찍은 거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자영업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저는 돈도 까먹어 보기도 하고, 500만 원이야 딱 3개월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정부에 가서 돈 좀 꿔달라, 투자해달라 해서 몇천만 원 불리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돈을 벌었다가 보기도 또 없어지기도 하면서 어떤 삶의 수업료를 내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경험으로서. 그러면서 저는 또 밀라노라든지 아니면 상해라든지 이런 원단 박람회를 가서 원단 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수트 사업까지 기획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얼마 전까지 재작년까지 했었던 수트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삶의 궤도에는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건 알바를 하건 제가 랄프로레인을 다닐 때도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어요. 이 일이 되게 재밌고 이런 거는 둘째치고, 재밌기도 해야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원하는 삶에 한 발자국이라도 또 다가갈 수 있는가? 만약에 여기에서 노라고 된다면 저는 가감없이 일을 그만뒀었던 것 같아요. 알바부터도. 저한테는 가치 자체가 돈보다는 무조건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까지는 돈을 한 푼도 모으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적금 이런 건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는데, 저는 모든 돈이 모이면 저를 위한 재투자, 또 투자하고 돈을 써서라도 여행을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알바를 했는데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알바 중에 또 우연히 알게 된 성공 원칙이 하나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23살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알바였어요. 처음 알바를 신세계 백화점 지하 내려가면 이렇게 빨간색 모자 쓰고 빨간색 옷 입고 이렇게 수신호주는 분들 아시죠? 우리가 우연히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저의 첫 알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첫날 구내식당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아무도 없이 혼자서 빨간 모자, 그 기름때 낀 빨간 모자를 쓰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 테이블에 제 또래인 남자애가 여자들 사이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뭔가. 약간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저랑,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랑 저랑 외형적으로나 무언가 저는 빨리 분석하게 돼요.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러면서.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은 게 뭘까? 왜 저 친구는 저기 앉아있고 나는 여기 앉아서 혼자 밥을 먹고, 저 친구는 게다가 여자들이랑 왜 밥을 먹고 있을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우리 또 다 아실 거예요. NII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옷을 입고 있길래 그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때 알게 됐어요. 저 친구나 나랑은 별다른 거 없이 선택이라는 거 하나를 다르게 했을 뿐인데 이런 환경, 상황이 벌어졌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그래서 첫날 일 끝나자마자 저는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끝이 아니라 알바몬을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의 선택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제일 좋은 브랜드들, 내가 일하고 싶은 브랜드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브랜드가 리바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대뜸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리바이스에다 전화를 해요. 그 신세계 인천점에 네, 매니저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좀 급한데 매니저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매니저를 바꿔줬어요. 매니저 누나한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말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급하다니까 컴플레인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주말 알바를 구한다 하니까 저희 주말 알바 안 구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 거 있으면 아예 전화 자체 안 했겠죠. 그러면 주말 알바를 구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러니까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안 해요. 그러면 끊으려고 하시는데 그럼 잠깐만요 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바빠지셔서 주말 알바를 구하신다면 제가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요. 지금은 뭔가 제가 이 앞자리에 있으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 특이하고 대단한 녀석이구나 이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매니저 누나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신 게 진짜 또라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번 너 와봐라는 심정으로 내일 한번 와보세요 이랬고 저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주부터 바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던 성공 원칙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도전하고 가지면 된다. 심플했던 거죠. 그거를 저는 배우면서 넥타이 사업과 수트 사업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전개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나올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약간 유기체적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무언가 단편적인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저는 원하는 삶을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되게 부럽다. 진짜 뭔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사네. 저는 저부터도 30살 되기 전까지도 지금까지도 정말 전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진짜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너네 부모님 부자야? 왜냐면 저는 정말 뒤를 생각하지 않고 퇴사도 저는 그 생각하자마자 랄프로렌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사표를 써놨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바로 그만두고 후회 없이 그냥 나왔고 뒤를 안 보고 앞으로 가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 가장 많이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도대체 진짜 정신이 너는 있냐 없냐, 돈은 또 그 어디서 난 거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애들 이름이냐, 그러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엄마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엄마가 평범한 게 좋다. 재테크도 안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정말 평범하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 이야기도 다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부자로서의 삶을 산 적은 없지 않느냐, 우리 가족이. 제 기준에서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옷 사는 삶도 살아보고 평범한 삶도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평범한 게 제일 좋더라.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이후로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재수없었겠어요. 아들이 야, 니 잘났다 새끼야 이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저의 약간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러면 내가 한번 성공이라는 걸 해봐야겠다. 해보고 나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내 자식한테 말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부자가 돼서 부자들을 가진 엄마 아빠를 만들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되게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공부하란 말은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네 맘대로 살아, 네 인생이다. 다만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이랑 바로 이 말이었어요. 대기만성. 중학교 때는 사실 이 말이 뭔지도 몰랐고 초등학교 때는 더 몰랐겠죠. 저 무슨 말이야? 중학교 때 심지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영어 시험을 19점을 맞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잘 안 들어요. 엄마 19점인데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목소리는 뭔가 떨리시면서 증오에 가득 차실 수 있겠죠. 괜찮아. 넌 대기만 성형이다, 영화.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큰 그릇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되게 신기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게 약간 우리 뉴스킨 사업에서 파트너랑 스폰서 같기도 하죠, 좀. 파트너가 막 미팅 안 나와도 괜찮아요. 다음에 오시면 되지 하는데 속에선 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세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 약간 신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나라는 사람, 강영이라는 사람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다.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라는 신념이 부모님의 교육으로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도 살고 약간 저에 대한 자아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선인 건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이기적이다라기보다 저의 경험을 항상 우선시했고 일보다 또 우선인 여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각도 없었고 연애를 해도 얼마 만나다가 좋은 사람 만났었구나 하고 그냥 끝났었어요. 왜냐면 나의 시간을 너무 할애해주기 싫었거든요. 되게 어지면 진짜 결혼 못할 남자였죠.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결혼 사진이 있어요. 제가 지금의 와이프 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를 만날 때 두 번째 데이트 때 했던 말이에요. 행여나 뉴스킨을 알고 행여나 뉴스킨의 매니아일까봐 저는 어떤 저의 가치관이 맞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냥 다단계 할 거야. 수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다단계 할 거야. 앞으로 알아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와이프도 끼리끼리죠. 그럼 오빠 그 하는 다단계 나도 같이 해보자. 이렇게가 이야기가 돼서 저희는 바로 부부사업으로 전개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이번 연도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근데 저희는 작년 4월부로 전업을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약혼을 하고 작년 4월부터 같이 살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사비로 내년 딱 1년 지나고 저희가 결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약속을 지켜드렸던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 페이지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어찌 보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되게 심플했어요. 둘이 가치관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무조건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미래를 확신하게 돼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작년 1월부터 명확하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희는 4월에 전업을 하게 된 게 되게 심플했어요. 그때도. 밤에 투잡 세미나를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랑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 2시간 고민을 하고 전업을 하게 돼요. 둘 다. 와이프는 승무원 출신의 이제 CS 그런 기업이랑 학교에 강의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수트 브랜드를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던 수입을 다 내려놓고 전업을 하게 돼요. 검토가 끝나고 확신이 들었다면 저희는 아예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심플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사회를 봤던 분이 여기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부산에. 근데 요 지금 내용들은 사업 전개랑 비슷한데 제가 모닝스쿨용으로 조금씩 다 변경을 해놨어요.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스폰서이기 이전에 저에게 와서 친구가 먼저 됐어요. 갑자기 제가 수트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와요. 부산이래요. 혹시라도 부산에 출장을 오시게 되면 수트를 맞추고 싶다 하길래 그때 당시에 딱 얼마 있다가 제가 부산 출장에 잡혀 있어서 부산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렇게 대표랑 고객과의 관계로 저희는 만나게 돼요. 처음에. 그리고 서울에서 자주 오기도 하면서 계속 친구로서 연을 쌓아가게 되죠.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한 2주? 한 달마다 안 그래도 지나가는 길인데 서울에 잠깐 들러야 될 것 같아. 지금 똑같은 생각이
니네 부산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을 지나가다 들리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일이 있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 은행을 다녔고 자영업을 했었던 친구들이어서 그 일을 하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거의 뒀고 뉴스킨 사업을 알아본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저도 순수하게 뉴스킨 사업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알기로도 네트워크 마케팅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막 너무 뻔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엔 이미 저는 친구로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게끔 오히려 제가 막 제 오피스로 오라고 해서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거야. SNS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한 3시간씩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지루했을 수도 있고 한데 경청을 해주신 거죠. 저의 이야기를.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친구가 됐고 이렇게 지금 해피 스토리처럼 가고는 있는데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제가 명현으로 인해서 180도 명현으로 인해서 한두 달간 연락을 잠수탄 적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자주 오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친구여도. 근데 뭔가 너무 자주 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워서 지금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한테 같이 만나자.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말도 했었대요. 저는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이런 우여곡절을 같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더 연을 쌓게 되고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리고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나중에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이 승진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소희 사장님한테 뉴스킨 이야기 하지 말자. 영웅이는 뉴스킨을 떠나서 평생 가고 싶은 친구니까 행여나 말을 잘못했다가 친구가 떠나가는 게 너무 싫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무조건 사업 전달해야 된다 이 말도 있지만 뒤에 서서는 듣게 됐을 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줬구나. 이렇게 진정성이 통하면서 저희는 친구가 됐고 이걸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리고 완벽한 관계 형성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사업적인 비전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를 알아보기까지 해줬던 게 좋은 관계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어쩌면 제가 이거를 알게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친구로서 너무 좋아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 와서 듣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구조였구나. 저도 원래 이 사업하기 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 아빠가 나는 아빠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론으로 듣는 거랑 여기 와서 실전으로 움직여서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됐죠. 근데 인정을 하게 됐는데 큰 또 사건이 발생이 돼요. 초기 사업자들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배우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시스템이구나. 그럼 대단하게 열정 있게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너무 좋은 시스템 배워서 내 수트 사업에 적용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플러그인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인정하기 싫었어요, 처음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경험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 비즈니스보다 못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4사분면이랑 또 다르게 약간 해석하긴 했는데 저희는 누구나 누군가가 주어지는 커피 한 잔을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월급이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커피 한 잔을 박차고 나와서 커피 2잔을 목표로 하고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내죠. 자영업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공부를 더 한다든지 어떤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여기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의 커피를 먹는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화 너는 좋겠다. 2잔이네.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반잔밖에 못 먹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2잔이니까 좋겠다. 저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혼자서 서핑을 하거나 친구랑 서핑을 가면 서핑하는 동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맨날 공부만 했던 친구들은 삼성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저는 그들보다 몇 배의 월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에 계속 듣다 보니까 또 하나 깨닫게 되죠. 수십 잔, 무한대의 잔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노동으로 통한 소득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이 사업에 인정하게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때 당시 한 700에서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야 그걸 어떻게 그만두냐 그렇게. 근데 되게 심플했어요. 사장님들 라르안이라고 아시죠? 네, 다들 눈이 더 동그래지고 잠이 갑자기 깨시죠? 라르안은 제 수트 브랜드 이름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혼자 애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업적으로 냉철하게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뉴스킨 아세요?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이런 반응일지라도 그들은 올바르게 모른다 뿐이지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을 전공을 했지만 저는 복수 전공으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브랜딩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이 브랜드를 아냐 모르냐인 것 같거든요. 그 점에서 뉴스킨이 제 수트 사업보다 월등하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게 돼요. 바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바로 트렌드라는 거예요. 막 트렌드 코리아 책도 있지만 되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제부터 눈 뜨자마자 아이폰을 보고 사실 눈도 안 떠지는데 인스타그램을 확인해요. 좋아요 밤사이에 몇 개 눌렸지?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는 책보다 무조건 핸드폰을 갖기 시작했고 이 SNS라는 게 나오면서 초연결 사회가 이미 형성이 됐죠. 초연결 사회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 네트워커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네트워크 형성망이 게임이 끝났다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까 수트처럼 내가 좋아하는 시선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업 설명에도 나오잖아요. IT가 뜰 때는 IT 쪽에 있어야 돈을 벌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조금씩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트렌드적인 일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사업임을 계속 명시를 하게 됐고 이런 SNS라는 엄청난 도구가 나왔을 때 가장 최적화된 비즈니스가 뉴스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제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셨나요? 젊으신 밀레니얼 사업가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SNS를 통해서 저는 지금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팔로워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용으로도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찌 보면 이 PPT를 띄워놓은 게 저는 경험이 있었어요. SNS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저는 이미 성공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트 사업을 저는 아예 오프라인 매장도 열지 않고 제 오피스텔에서 예약제로만 진행을 했고 그 마케팅 툴을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네이버에다 돈도 쓴 적도 없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수트 사진이 더 많았겠죠. 그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SNS로 비즈니스가 완벽히 되는구나를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뉴스킨에 대한 뛰어들기 전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SNS를 비즈니스로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거라서 이야기를 적어봤는데 흔히 말해서 SNS를 통해서 제품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죠. 제품을 잘 팔고 싶은 근데 돌이켜봤을 때 내가 이 SNS에 어떤 글과 어떤 사진을 올림으로써 어떻게 비즈니스를 전달하고 싶은지는 저는 포커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예뻐 보이기보다 나의 이 진솔한 생각,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SNS라든지 어떤 우리가 앞으로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 툴은 회사에서 다 진행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 가치를 알기만 시작하면 충분히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이 이렇게 하다 보면 카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 그대로. 그러면 사장님들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기까지 어찌 보면 그 좋은 글이 있다면 카피보다 약간 어떻게 이 생각이 나왔을지를 계속 추적 하시는 게 분명히 머지않아 미래에도 성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간단한 팁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회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대단한데 사실 이런 사진 한 장으로만 보면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게 겉을 보느냐 속을 볼 줄 아느냐 본질을 볼 줄 아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SNS를 딱 보여주면 특히 밀레니얼 사장님들이 되게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이 저랑 제 와이프가 어떤 데몬이나 이런 거 없이 SNS로 고귀하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정말 많은 착각을 하세요. 근데 하지만 지금에서야 말씀드린 건 누구나 뉴스키는 평등한 사업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단계를 지나야 되고 이런 데몬과 보상 이런 거 없이는 절대 성장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게 절대 복제가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임했던 게 기존에 있던 나의 성공, 어찌 보면 잘 됐던 스토리들을 다 내려놓자. 어제 박상준 사장님 스토리에서도 나왔죠. 하얀 도화지처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뉴스킨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뉴스킨 사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뉴스킨 안에 석세스 포뮬러를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우리가 처음에 오면 일단 낯설어요. 이 공간도 너무 낯설고 우리가 미팅하는 공간도 너무 낯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미팅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의자라도 세팅 한번 해보고 내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투잡 그리고 전업 이게 제가 투잡을 진행을 한 6개월 정도를 했었거든요. 투잡을 하고 제 파트너 사님들도 투잡을 하고 있지만 투잡에 대한 정의 자체를 명확하게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사장님들 투잡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면서 투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투잡이면 두 개의 잡이라는 의미지. 그러면 내가 본 잡, 9 to 6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반드시 할애를 해서 일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알바하는 생각보다도 더 못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투잡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랑 둘 다 투잡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 이거 진짜 1억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만약에 형이나 내가 1억을 투자하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형이 퇴근하고 나서 내가 퇴근하고 나서 돈 안 잃으려고 미친 듯이 만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할 텐데 이거를 안 하면 우리는 투잡 하나마나일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차라리 노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마주보냐에 따른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 어려움이 닥치던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올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가 무슨 뉴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단순하게 사원으로 입사를 한다 해도 바로 사장 자리 안 주잖아요. 복사부터 해야 되고 호치키스 찍는 일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랄프로렌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사람들은 무언가 더 큰 걸 바라기는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했던 게 무조건 우리를 중심에 두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달 초에 최영관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 딱 정의가 내가 생각한 정의랑 너무 맞다 생각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집중과 분산이라는 거 첫날에 오신 분들을 다 기억하시죠? 집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분산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스폰서라든지 파트너라든지 형제라인이라든지 이런 자기관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처음에 뭐 스폰서 사장님들이랑 내 생각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특히 뭐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그런데 그때 하나 제가 특히 또 루비병이 걸릴 때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걸릴 때 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강박증도 있고 저는 제 상위부터는 전부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나도 이 생각을 놓기 시작하면 조직이 깨질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한편으로 깨달은 게 그냥 나만 통제하자. 내가 앞서가 있어서 불빛만 비춰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다라는 걸 또 책으로 계속 배우게 되고 시스템 안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제가 아까 4월에 전업하면서 이사한 집이 여기 바로 103호 건너편에 있는 SK허브라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월급이 103만 원 들었어요.
작년 4월에 104만 원 들어올 때 10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를 해요. 진짜 미친 짓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저희는 그 외에 모든 수입 다 마이너스였어요, 사실.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데 돈을 쓰는 게 팀워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이동했던 이 집을 구했던 가장 큰 계기는 저희가 전업을 하면서 여기에 아무 사무실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근거지를 두지 않으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전업이나 우리 팀이 성장하기에는 분명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 하나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팀워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팀십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팀십이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팀을 위한 마음, 팀 안에서 나부터 주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위해 헌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게 복제가 되면서 우리 팀 안에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도 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본 거예요. 스폰서한테 되게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스폰서는 그냥 존재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가 어떤 분들은 사라지는 분들도 있는데 내 스폰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폰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스폰서한테 뭐 미팅 요청해줘, 미팅 같이 해요 해놓고 자기 한풀이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로드맵에 대한 명확한 어떤 솔루션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처음과 같이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 진짜 그냥 감사하다 보면 저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가 어떻게 보면 같이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잖아요. 친구한테 야 같이 하자 나 할 때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면 그 스폰서는 당연히 모르죠. 나보다 하루 먼저 출근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얘는 나보다 모르네 이럴 필요 없이 내 스폰서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우리 팀에 헌신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다 보면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요거는 심플하지만 네 스폰서랑 밥 먹을 때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스폰서가 좀 돈 더 많이 버니까 밥 한번 사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로서는 파트너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내려놔라 이건 아닌데 그 사람의 목적 어떤 목표 지점은 같이 로드맵을 해주되 무언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내일 출근하겠지만 어떻게 하겠지 내가 로드맵을 짜줬으니까 무조건 달성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상실감만 더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곧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같은 일을 시켜도 수행하는 능력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상식적이다라는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저희 정신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간 한 명이라도 있고 스폰서라는 자격이 되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자꾸 이해를 하려는 나부터도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원래 할 사람들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스폰서만 위로만 보고 가신다면 무조건 비즈니스 성과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고 형제라인끼리도 제일 좋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난로처럼 지내라.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무 멀리도 가지 마라. 그리고 저희도 스폰서 사장님한테 맨날 들었던 게 다이아 이상 되고 커피 먹든지 놀아라. 근데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처음에. 형제처럼 가족처럼 지내라면서 또 가족처럼 지내려고 그러면 가까이 지내지 말래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성장을 해보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한 가지 예외는 있는 것 같아요. 리더 사장님들 만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그 아래 전제 조건이 투명하게 스폰서 사장님한테 말 없이 솔랑솔랑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말고 스폰서랑은 100%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투명한 관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모든 스폰서 사장님들이 부산에 계시니까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랑 술 한잔 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에 해주신 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하셨어요. 서울의 팀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성장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 그러니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제가 승진 소희 사장님을 지금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켜도 저는 무조건 할 100% 신뢰관계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선 그 스폰서 사장님들이 저랑 선우 사장님을 100% 신뢰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팀의 가장 핵심이기도 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 이렇게 다 우리는 사실 제가 앞에 없어도 사장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장을 하고 무엇을 해야 성장을 하는지 아시는데, 근데 또 인정을 해야 되죠. 잘 안 돼요. 맨날 망근해야지 하고 꼭 빠지게 되고, 그리고 탱커 맨날 해야지 하고도 안 돼요. 근데 그거에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거든요. 만약에 탱커를 안 하고 자고 일어나면 지가 안 해놓고 아침이라서 스트레스 받아요.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뉴스킨 안에서 배운 건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자체도 인정을 하게 되면서 내가 오늘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내일 그거를 더 보완해서 더 나아져야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계속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서 저는 장치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이 저희 부산에 계신 3대 스폰서 사장님이신데 잘 안 친해요. 왜냐면 부산에 있으니까 몇 번 못 봤겠죠. 진짜 안 친했을 때 제가 카톡을 보내게 돼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3대 파트너 강용우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탱코어를 보내겠습니다. 괜찮죠 되게?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한 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어제도 했고 랠리를 가서도 심지어 해야 돼요. 근데 사장님한테 그거를 보내니까 사장님도 되게 덩달아 황당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몇 번 보지도 못한 친구가 갑자기 탱코어를 보내겠대요. 알겠다고 했는데 그날부터 보내기 시작했는데 더 문제가 있어요. 리더 사장님들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침형 인간이에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아침 톡이 와요. 그 탱코어를 읽고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상 시간이 들통나요. 제가 6시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나 있으면 사장님이 톡이 오면 바로 5분 내로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가 되는데 주말에 막 10시에 일어난 거죠. 그럼 그때는 진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10시에 카톡을 답을 드린다는 건 전 주말이라 지금 일어났습니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흐트러질 것까지 경계를 해서 지뢰를 심어놨던 거예요. 제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근데 그 안에서 탱코어라는 건 이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이건 아니면 어떨 땐 제가 비즈니스가 잘 왜 안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스폰서 사장님께 전화를 하기 전에 제 탱코어를 봐요. 그러면 사실 전화할 횟수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탱코어가 얼마나 가득 차 있냐, 어떤 양질의 탱코어 내용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전개되는 게 사실상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 사업을 마주하는 태도? 그게 아침 모닝 시간에 딸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장님들은 이미 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짜 진행을 할 때 제가 거의 약간 습관처럼 집중하는 부분이 목표예요. 아까 죽음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끝점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끝점을 찍느냐. 근데 제가 생각한 끝점이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냥 나 백만장자, 나도 나중에 BD 돼야지, 나도 내년에 그냥 루비 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장님들은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또 흔들리고 다시 후보나 관중석으로 자꾸 밀려날 수도 있다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슴 떨리는 스폰서 사장님이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떨리는 목표를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정한 게 저는 팀1리트 서밋에 무조건 가겠다라는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뉴스킨을 단순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가 아니라 이왕 이 사업을 하게 된 거 끝점에 가서 그 최정상의 리더 사장님들이 회의를 하는 곳에 한번 앉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인스타 하면서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혼자 또 약간 강박증이 있어요. 제가 여기 목표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네트워크 마케터 뉴스킨 코리아를 대표 안 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저 모르는데. 근데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거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터 진짜 괜찮은 일이구나.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저를 지금 주변에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 분들을 분명히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사진 한 장 올리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고 저의 최종 꿈은 영향력이 있는 삶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삶 저는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꿈은 이미 한번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초에 목표했던 게 백사무에서 하기가 있었어요. 버킷리스트에. 그걸 저는 오늘 이룬 꿈이 되었고 오늘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사장님들께 어떤 사장님들은 분명히 그냥 재밌었네 하실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가슴이 약간 울리는 내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이미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삶으로 뉴스킨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느꼈고 늘 생각한 성공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얻은 결과물이 약간의 경제적인 어떤 수익이 생겼다? 이거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기존에는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고 팀워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무조건 남들보다 우세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밖에 몰랐었는데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성취인 것 같고 많이 겸손해지게 된 것 같아요. 성공 원칙을 그 석세스 포뮬러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 원칙은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가 중요하기보다 내가 무조건 중심에 두고 나라는 사람이 원하는 삶,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일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엔 아까 제가 그 주차 안내요원을 하다가 일을 구했다시피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냥 가지시면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원칙은 이게 끝인 것 같고요. 네,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진짜 많이 생각이 들고 이 PPT를 준비하면서도 사장님들께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함축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행동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사장님들께 진정성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뉴스킨 이야기보다 어떤 주체적인 그런 간절한 꿈 이게 더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저는 마무리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장님들은 사장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월등함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믿으시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신다면 앞으로 반드시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앞으로 굉장히 열심히 올라가서 다 같이 정상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들려주신 강영원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진지함, 성공을 위해서 진지한 성찰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영광이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네, 오늘